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앞에서 지금 잠깐 사례 발표하신 우리 박진아 지부장님, 인스타 팔로우 수가 8,000명이에요. 그리고 게시물이 2,200개예요. 10분 전에 저 수첩을 자랑질을 했더라고. 제가 어떻게 알까요? 제가 팔로우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진아 지부장님하고 팔로우 수를 맺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이 3명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가를 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랑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딱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공간에 지금 일을 하러 이 공간을 교훈이라는 회사에 왔잖아요. 그죠? 자, 사람의 일을 하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자, 일을 하는 속성.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일을 할까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첫 번째 돈.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머니, 그죠? 이걸 좋아하죠. 두 번째는요, 가치관. 그죠?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그 일을 오랫동안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충족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은 이거는 거의 다 충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해요?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계속적으로 내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 일에 대해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그 일을 장기 레이스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일과 가치관 이 두 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일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교훈의 일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두 가지가 또 충족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첫 번째 타임에 오재현 사국장님이 이 얘기를 했죠. 3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3년 후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은 내가 일을 풀어가는 속에서 나의 모습이 대충 그려지지만 중요한 거는 세상하고 맞아야지만이 나의 모습이 그려진 이미지대로 가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잠깐 동안에 여러분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두 번째 경제 책임자예요. 첫 번째 경제 책임자는 여러분 남편들이죠. 남편도 월급 얼마 못 받잖아요. 그죠? 그 월급 받아갖고 우리가 충족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잖아. 그죠? 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빼고는. 그러면 3년 후에, 5년 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작년까지 우리나라에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25%가 실직자예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3년, 5년 안에 전 세계는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할까요? 전 세계는요,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해요.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우리는 어릴 때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먹고 사는 거였죠.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부터 우리 향후 5년 안에는요, 일자리를 가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나라든 전 세계가 모든 기업체 공장들이 자동화로 돌아갔거든요. 자동화로 돌아가면서 65%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거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내가 3년 후를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3년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 뭐 3D 프린트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오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줄어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일자리가 없어질까요? 남편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아이를 키워놓고 1, 2년 후에 나는 일을 찾아야지 일자리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죠. 그럼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딱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우리 민미경 지국장님이 일의 고수죠. 그죠? 달인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많이 했고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1시간을 그죠? 자기의 노하우,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매니저로 승진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일을 막연하게 보지 말고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한번 해볼까?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할 때 첫 번째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거는 뭘까? 작은 성취감. 여러분 이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취감이 자꾸 쌓여가지고 여러분 애들도 학습에도 성취감이 쌓여야 아이들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성취감을 어떻게 맛을 볼까? 성취감을 맛을 보지 않으면 절대 그 공간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성취감은요, 작게는 여러분 어디에서?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현장.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바깥의 현장이죠. 그럼 이 현장에서 내가 뭘 해봐야 될까요? 소스를 집중적으로 유입하는 이 성취감을 봐야 돼요. 소스를 집중적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이 소스를 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내 거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공간에서 가장 재미나는 일은요, 나하고 전혀 인연이 없고 연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현장을 나갔어. 그런데 나한테 소스를 줬어.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갖고 이 사람하고요 10년 동안에 이 공간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만 여러분 내가 경험을 가지고 오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살아남아요. 앞에서 우리 민미경 지국장님 많은 성취감들이 있죠. 고객을 여러분 어때요?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저분이 처음부터 저런 거를 가지진 않았겠죠.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뭐 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내가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활동. 매일매일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활동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동은 내가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나의 목표는 뭐고 나는 오늘 현장 가서 반드시 3개의 소스는 받겠다. 그죠? 이 3개 소스를 받아가지고 도구 검사로 반드시 연결을 하겠다. 이런 거. 도구 검사로 연결했을 때 딱 2가지죠. 자, 프로는 모든 일을요, 리크루팅으로 봐요. 아마추어는요, 모든 일을요, 매출 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 내가 프로로 갈 것인가, 아마추어로 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길러요? 프로를 기르는 게 우리 일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만들어야 되고, 이 현장에서 여러분 2번째, 내가 너무 오늘 하루는 진짜 재수가 좋아서 현장을 갔는데 바로 거기에서 뭐가 되더라? 클로징.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는데 클로징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앗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내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해야 내가 클로징이라는 하나의 우리가 완결편의 성취감을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KS에서 여기에 지금 마지막 3개월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저렇게든 주먹구멍식이든 일을 했는데 내가 3개월 동안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매출을 많이 했다, 매출을 적겠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구장 승진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조직원들을 만든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내가 일하는 원리와 룰이 있어야 돼. 그 원리와 룰이 있어야 내 밑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여러분 식구들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몸에 배겨야 돼요. 내가 몸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이들한테도 매일마다 빨간펜 학습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해야 될 할당량, 내일 해야 되는 할당량이라는 게 있죠. 그 할당량이 모이면 그 아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실감이 있구나라고 하죠. 근데 이 성실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보면 성실감이라는 것은 성공을 여러분 했던 경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딱 이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작은 성취감의 맛을 나도 보고 우리 자녀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일에서 그죠? 우리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조직력을 갖추는 거예요. 조직력. 이 조직력을 갖추는 건데 자, 우리 회사는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만들까요? 어떤 사람? 우리 회사는요. 여왕벌을 만들어요. 여왕벌. 자, 여러분 벌이든 개미든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열어보세요. 여왕벌이 되고 일벌이 되는 거는요. 3일 후에 딱 인생의 팔자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일벌과 여왕벌은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3일 후가 되면 하나는 일벌이 되고 하나는 여왕벌이 돼요. 그러면 여왕벌은 뭐를 먹고 자랐을까요? 로얄 젤리를 먹고 자란 거죠. 그러면 일벌은요? 일벌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잡식처럼 먹고 자란 거죠. 그러면 여왕벌이 되는 얘는요. 뭐를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로얄 젤리를 보는 안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교훈이라는 회사는 조직력을 갖춰라, 조직력을 갖추라 하는 거는요. 지국장님, 여왕벌 같은 지국장님들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여왕벌 같은 지국장님이 되면 교원에서 소득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교원에서 소득은요,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소득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가장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사람들은요, 월 임대료가 매달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안정이에요. 건물이 많아가지고 매달마다 여러분 임대료가 내 통장에 톡톡톡 찍히는 사람들, 그죠? 월 임대료 수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원에서 월 임대료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처장님들, 그죠? 이 사람들이 월 임대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은 여러분 어떤 수익이에요? 조직을 위한, 조직에서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동대구 센터에 여기 와 계시죠? 가서 전하세요. 박경신 지국장님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수석이죠. 밑에 지구장 숫자를 보면 올해 안에 처장 만들 수 있는 구도예요. 그럼 본인이 지금 처장이 오래돼가지고 10년을 여기서 일한다 보세요. 월 임대료가 여러분 뭐 10년 동안에 조직으로 인해서 올라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올라오는 여러분 또 올라오는 소득은 어떤 걸까요? 내가 내 지국에서 그죠?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롤러코스터처럼 들어오는 수익, 그죠? 지국에 관련된 지국 수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머리를 한번 써볼까요? 머리를 가만히 굴러보면 나는 이런 돈이 들어오기를 원할까? 이런 돈이 들어오기를 원할까? 이론상은 전부 다 이런 돈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교원의 일은 조직력이고 여왕벌 만드는 일이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왕벌 로얄 젤리를 어떻게 냄새를 맡았을까요? 결국은요, 로얄 젤리에 대한 배경이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일을 보면 조직으로 눈을 뜨는 사람과, 그죠?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매달마다 깔딱깔딱한 그 소득에 눈을 뜨는 사람하고는요, 1년 후에, 2년 후에 소득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는요, 월 임대료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바로 우리 교원에서 들어오는 수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장님들, 사국장님들, 그죠? 이분들이 소득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우리가 1년에 보통에 보면 세금 신고를 할 때, 그죠? 저희도 5월달 되면 여기 직장인들 세금 신고하거든요. 그때 돼 보면 네 연봉이 얼마야? 세금 신고하는 룰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매료를 느끼죠. 그러면 타사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조직에서 들어오는 수당을 뭐로 볼까요? 프랜차이즈 하나 개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프랜차이즈를 개설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돈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프랜차이즈 하나 지국을 배출하고 또 배출하면은요, 내가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도 돈이 들어가는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조직력을 갖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조직력을 갖추려고 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선생님들은요, 이거 만드셔야 돼요. 인맥지도. 아까 우리 그 민미경 직장님께서 고객의 여러분 리스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볼게요. 북대구 지역에서 내가 활동하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동네들이 많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총괄단을 볼게요. 북대구에서 A라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이 선생님이 동대구에 고객이 하나가 있어. 서대구에 고객이 지역에 있어. 또 이렇게 지역이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나의 고객들은요, 큰 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 사람을 무슨 선생님이란다?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나하고 일할 파트너. 이 사람한테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민미경 국장이 구애 활동하라 그랬죠. 그죠? 콩깍지가 씌어야 된다 했죠.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고객들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도 형성하게끔, 이렇게 형성하게끔. 고객이 어느 정도 인맥으로 이렇게 형성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A, B, C급의 고객들이 딱 분류가 돼요.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A급의 고객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나하고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시기에는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돼.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객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고객을 만드는 일은 지구장님이 해주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회사가 우리 매니저들이 해주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인맥지도 내가 고객 형성을 가지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기승전결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머릿속에 뭘 가져야 돼요? 소개해 주세요. 소개 추천. 이런 것들. 소개를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계약서 쓸 때. 크로징 딱 해서 계약서 쓸 때 그때 여러분 어머니 돈 얼마 나갑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어머니 같은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어머님한테 진짜로 대가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쭉쭉 해서 내가 조직력을 갖춘다는 것은 소스를 늘리는 거 앞에 거하고 똑같죠? 소스를 늘리고 난 뒤에 뭐? 여러분 충성 고객 만드는 거. 충성 고객이 만들어져야 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KSS를 하는 것도 여왕벌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국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요 로얄 젤리를 먹고 자란 로얄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여러분 뭐예요? 소득과 우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막연한 일은 없어요. 막연한 일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플러스 여러분 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 사무실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10시에 출근한다 치자, 그죠? 저녁에 몇 시에 집에 들어가요? 보통 7시에 집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 하루 동안 몇 시간을 내가 일에 노출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10시간 가까이 일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10시간 노출돼 있는데 지국장님들은 소득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러면 오늘까지 3,000을, 5,000을 북대구에 한정화 지국장님 5,400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그 국장님은 오늘까지의 기본적인 급여를 800만 원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정화 지국장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내요. 그래 보내는데 그 국장님은 800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소득 100만 원도 못 만들었거든요. 그 차이는 뭘까?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 10시간을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가 이거예요. 오늘 하루 반드시 내가 뭔가는 하고 가야 된다. 그죠? 이게 소스를 받는 일이든 아니면 크루징을 하는 일이든 매출을 하는 일이든
이게 내 몸에 여러분 근육이 붙어야 돼요. 이 근육이 붙어야 성공 방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가 막연하게 아침 출근했는데 그냥 앉아 있어. 그냥 교육 들었어. 그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기분에 따라서 아이 뭐 집에 가불란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집에도 안 들어가. 요즘은 또 보니까 어디 가 있어. 다 커피숍에 앉아있든 어디 가 있든 있어. 하루 그렇게 보내게 되면요 결국은 돈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계획과 목표 이거를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이 계획과 목표를 자꾸만 세워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활동일지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활동일지를 딱딱 적는데 내 오늘 활동이 하나도 없어. 이 활동이 하나도 없으면 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어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활동 일지에 내가 오늘 하루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성공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거 의미는 좀 다릅니다. 내가 한번 보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만 내가 돈과 가치관을 가지고 10년을 장기 레이스로 내가 간다 치면 내가 오늘 이 공간에서 내가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가져야 될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선생님으로 왔는데 내가 아이의 교육의 우선순위를 둔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어느 순간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 있다, 뭐 어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달에 우리가 15일 출근인데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5일밖에 출근 안 해.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15일 동안 몰빵해서 이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녀 보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세월을 보내고 이게 근육이 붙죠. 그러면 성공이란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죠. 내가 일에 포커스를 두느냐 자녀 교육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거부터 처음부터 구별을 해서 자녀 포커스를 둘 것 같으면 자녀 일에만 몰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남들도 돈을 벌고 뭘 벌고 하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포커스를 가져야 되죠. 그래야 돈이라는 여러분 운명이 돈이라는 신이 내한테로 오지. 돈이라는 신이 자꾸 이 사람한테 가고 싶은데 이 사람 딴짓하고 다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안 오죠.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 교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기보다도 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눈과 발이 달렸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고 그 사람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이런 사람한테 그 일에 대한 성공이 글로 돌아가져요. 20년 동안 교원에서 그렇게 일을 해왔고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선배 민미경 지국장님 그 다음에 오지연 사국장님 두 분이 10년이든 5년이든 7년 그렇게 일을 해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아이들한테만 여왕벌이 되라고 하지 마세요. 여왕벌은요 전부 다 유전적인 인자예요. 엄마가 여러분 열정적으로 나와서 열정적인 일을 하면 아이도 자기가 소속해 있는 분야에 열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 프로그램 주고 뭐 하고는 건 잠깐의 일부의 스킬일 뿐이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뭐를 바라본다? 우리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걸 바라봐요. 우리 아들이 지난달에 저보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를 보고 있으면 참 부러워. 그 뭐가 부러워? 엄마가 예쁜 건 알지. 그런데 아이가 엄마는 나이가 50대 중반인데도 늘 열정적이야. 그리고 집에를 오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왜 엄마 가만히 왜 안 있어? 이거를 뒤적이든 저걸 뒤적이든 맨날 뭘 정리를 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뭘 해주려고 자꾸 하는 그게 엄마 너무 어느 순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가 25이거든요. 20대 중반에서 내가 바라보니까 엄마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워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요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나의 하나의 그저 엄마지만은 제가 남동진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 아들 인생에서 열심히 산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뭐 소득도 같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그 다음에 성장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데 2023년도, 2025년도 되면요. 일자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없어요. 근데 교원이라는 회사는 지금부터 5년까지 최고의 독보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쟁취를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외면하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3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중에서 지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모텔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자 남아있는 3천 만드는 거 여러분 반드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